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탈당해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김 의원이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던 전직 동작구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12일에 징계 논의를 진행한다고 예정 스케줄을 밝혔는데 김 의원의 거취 문제 좀 앞으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지 12일에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논의하게 되는데 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 후임 원내대표 선출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후보들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네. 세 사람은 이게 OX 퀴즈를 했는데 세 사람은 탈당해야 된다. O. 한 사람만 좀 기다려봐야 된다. X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다수도 지금 본인이 좀 탈당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의원 당사자가 나는 절대로 자신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게 현역 의원을 제명 절차를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일단 12일에 열리는 윤리심판원에 본인이 소명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걸 들어보고 하루 이틀 내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윤리심판원 12일에 김병기 의원이 출석해서 소명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글쎄, 그 결론은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지금 공천 헌금 문제가 완전히 확인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본인은 지금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돈 공천 헌금을 냈다는 그 구의원들이 말을 바꿔서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지난번에 냈던 탄원서와 다르게 그거 사실무근입니다. 탄원서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퉈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리심판원 문제나 아니면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하고 달리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네.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한 어떤 조치 이거밖에 남지 않겠죠. 저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이건 사법적 차원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피해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탈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 안에서 탈당 이야기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사법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지도부는 여전히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일탈, 개인 문제다라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특검이나 전수조사로 갈 가능성도 어떻게 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특검이 전수조사는 민주당 당 내에서 하는 일이고요. 네.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해요. 민주당의 의견이 사실 거의 전부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헌금 문제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그다음에 탈당을 했지만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이 두 사람의 공천헌금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특검을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할 리가
없는 정치적 계산을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민주당이 특검에 별로 나설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수조사도 지금 민주당이 전수조사 응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민주당 일인데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끌어들여서 전수조사 할 리도 만무하고 네. 또 설령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를 통해서도 이 공천원금 문제는 잘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특정 누군가가 그냥 조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우르르 쏟아지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건데 뭐 전수조사니 뭐 특검이니 하는 게 그냥 상대를 향한 일종의 정치 공세성에 불과하지 네.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과 이 특검이 상호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뭐 타협을 볼 여지는 있나요?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통일교 특검하고의 그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네. 이런 문제하고 연계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오로지 민주당이 네.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이나 전수조사까지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수조사 하자는 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이걸 여야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나요? 또 이제 선거 때 사실은 뭐 탄원서나 투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당이든. 예. 근데 그건 선거 끝나면 다 파기해요. 지금 민주당도 이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아예 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네. 사실 이제 정당에서 그 공천 때 금품 잡음이 나는 게 이게 적발되면 불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서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예. 그 민주당도 그래서 그때 아마 덮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뭐 개인의 일탈이다. 그건 잘못된 진단이고요. 예. 휴먼 에러다. 그것도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게 휴먼 에러가 몇 번 터지면 아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시스템 에러가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타당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해서 나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직한 그런 전망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특검 뭐 관철시키지 못할 거고요. 또 뭐 만약에 특검을 여야가 해서 여야의 그동안의 공천 헌금 뭐 이런 걸 다 특검한테 한번 조사를 시키자. 이러면 국민의힘이 찬성할까요? 절대로 찬성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전에 뭐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국민한테 여야 정당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 이 차원에서 백배사죄하고 이미 드러난 사건은 철저하게 네.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사건을 계기로 또 국민 앞에 우리가 돈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좀 밝히고 뭐 물론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그 11일에 민주당이 원내대표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 4인 중에 한 명 후보인 한병도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 전수조사 가능성이 좀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에서 모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네. 또 물론 전 당원 관련되는 건 뭐 당원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원내대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현실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사과와 쇄신안을 두고 논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께 사과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과가 만약에 진심이면 2차 종합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발언,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의 사과,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네.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게.
그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러면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앞으로 반성의 토대 위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앞에 비상계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이거는 본말이 수미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저는 정치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이 부분의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과의 관계 절연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했다. 그러면 효과가 그럼 절반이 나올 것인가? 글쎄 저희들이 정치를 계속 오래 취재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런 식으로 나가면 효과가 절반이 아니고 네. 효과가 한 4분의 1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쇄신안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글쎄 저희들이 보기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쇄신안 발표는 강성 보수와 중도 사이에서 둘 다 좀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많이 깔렸다는 이야기들이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이라고 한다면 결국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쳐다보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도층까지 바라봤다면 네. 그렇다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언급을 했겠죠. 지금 중도층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도층의 관심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연 중도 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끌고 가서 네. 중도 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중도 확장, 중도층까지 겨냥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사과가 중도층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거.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겨냥이 아니고 의식을 했겠죠. 네. 강성 보수층을 아마 장동혁 대표도 좀 무서울 겁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비상계엄은 이제 전부터 잘못됐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당내에서 논란이 있을 때 오세훈 시장이 탄핵은 불가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당원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여론조사에서 막 지도가 추락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현실적으로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만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거 이제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비상계엄 사과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네. 머리 숙여서 그렇게 한 게 뭐 보기도 좋았고요. 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건 좀 이제 아쉽죠. 아쉬운데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2월 초 정도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현재로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뭐 그 당시 그때 가서도 이제 강성 지지층 여론을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시기를 놓치면 이제 지방선거 전에는 다시 계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지지층 네. 여론만 따라가면 그게 뭐 정치인의 리더십은 필요 없죠. 팔로우십만 필요하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좀 지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2월 초 정도에는 늦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절연 이걸 좀 하는 게 국민의힘과 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좀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도읍 정책위 의장 사퇴 후임으로 정점식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제 양면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친윤석열 인사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네. 정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평판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다시 윤 어게인 인사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이른바 중도 확장 네. 차원에서 좀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걸 좀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같은 생각이실까요?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그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국민들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거는 그걸 대하는 국민들 보고 바뀌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장동혁 대표 이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보는데 정주겸식 정책위 의장 뭐 본인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까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친윤 인사로 그렇게 딱 그 이미 프레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정책위장으로 기용한다면 예. 그 기용이 주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 역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쇄신안에서도 그랬지만 여전히 그 어떤 친윤계 뭐 이쪽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윤어게인 세력 이쪽을 의식하면서 당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뭔가 쇄신이라고 지금 그 한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효과가 또 반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의식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정책위 의장 신임 선출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셨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김건희 씨 옹호 글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원장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윤리위원회 결정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앞으로 이제 당이 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뭐 예상되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두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호소했다고 하지만 뭐 장동혁 대표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게 나타났다고 보고요. 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범죄학 석사, 범죄학 박사를 예. 외국에서 받았고요. 또 국내에서는 국제정치학으로 서울대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가 2개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중앙윤리위원장 이런 거는 그동안 법조인들이 많이 맡았는데 이분이 왜 이 위원장을 맡았을까 약간 이제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본인 입장을 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라는 게 행위의 법적 책임도 있지만 윤리적 책임 또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네. 말이 어렵죠. 이 얘기 쉽게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중징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사고가 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네네. 이제 예. 그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뭐 중징계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파장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범죄학을 전공한 윤민우 교수가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뭐 소신을 밝혔어요. 아니 글쎄 그 밝힌 거는 그냥 원론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윤민우 교수가 뭐 저도 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옹호글을 과거에 썼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장동혁 대표가 왜 선임을 했을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그동안 굉장한 대립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 쪽에 상대 쪽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첫 번째 안건인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 예.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럼 결국 이제 뭐 중징계를 하겠다. 징계 쪽으로 가고 거의 뭐 내쫓겠다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올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뭐 그 과반을 확보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죠. 그러나 국민의힘 그렇잖아도 지금 지지율이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인데 네. 이 국면에서 또 한쪽을
떼어내는 뺄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역시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뭐 징계 분위기로 갈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로 간다면 국민의힘 좀 어떻게 지방 선거에는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경제민주화를 네. 하고, 그러니까 쇄신 플러스 뭔가 이제 보수가 이제 수구에 갇히지 않도록 중도 확장을 하면 성공을 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실용주의, 중도 실용주의 뭐 이런 걸로 외연을 확장해서 대통령이 된 거고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될 때만 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이 그쪽으로 합류하면서 대선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정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겠습니다. 정서니까 이해할 수는 없고 왜 화를 내는지 뭐 그건 알겠는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과연 국민의힘 또 우리나라 보수 세력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좀 원로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강성당원들을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아무리 미워도 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에는 왜 원로들이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당신 좀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장동혁 대표 당신은 좀 끌어안아. 네. 이렇게 누가 좀 중재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답답한 게 지금 그런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기가. 이 분위기로 그냥 계속 뭐 5개월도 안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제 4개월 정도 동안의 이제 임기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 거취에 대한 입장이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제 두 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이제 주목을 하셨고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예측은 좀 유보하실 것 같은데 가장 어렵다는 게 또 이제 원내대표 뭐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더군다나 뭐 결선 투표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4명 중에 이제 2명으로 압축이 되고 2명 중에 1명이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그걸 뭐 그 예측하기라는 건 대단히 어렵죠. 이게 다른 투표하고 달라가지고 의원들의 그 개인적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도 뭐 어떤 그 촉 같은 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무슨 노선에 따라서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의원들은 다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또 대부분 다 광의로 넓게 보면 다 친명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뭐 어떻게 뭐 특별히 글쎄 언급하실 뭐 거는 아까 이제 김병기 의원의 뭐 그 어떤 탈당 문제 네. 뭐 이런 걸로 3대1로 갈리고 뭐 이랬던 분이 눈에 띄는데 그것도 아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마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면 또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오로지 원내대표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 저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면 글쎄 김병기 의원 그 탈당을 그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 4명이 내놓는 토론회나 이런 데서 내놓는 주장은 그야말로 원내대표 선거 전략이다.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눈여겨볼 대목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맞게 되나요?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내대표 선출. 큰 의미 없죠. 이게 일단 이 네 분이 그렇게 뭐 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실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인품도 당내 평판을 들어보면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정치인들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예. 더구나 원래 여당에서 원내대표는 권력 서열을 보면 한 3인자나 그 이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인 겁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당의 어떤 전략 전술 이걸 네.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중에 누가 되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누가 되든 야당하고 좀 대화를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하나 꼭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뭐 영향력이 뭐 꽤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관계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뭐 세신한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정치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내용과 함께 타이밍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내놓는 거하고 올 1월에 내놓는 거하고 그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는 작년에 그 선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미뤄오다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또 얼버무리고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뭔가 내용도 그렇지만 타이밍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장동혁 대표의 정치 무감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그 공천 헌금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그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은 이제 주로 영남 쪽은 지역구 공천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고 또 전국구 장애 순번들은 다 당선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 당비를 냅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전국구 장의 순번 또는 호남 네. 공천을 받으면 특별 당비를 내죠. 자, 그 돈을 그럼 누가 갖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취약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후보 등록할 돈도 없습니다. 그 돈도 대주고 또 선거 비용도 대줘야 돼요. 예. 뭐 그렇게 안 하면 출마를 아무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특별 당비를 통해서 사실상 당에 이제 준 합법적인 어떤 그 정치 자금인 거지요. 그걸 공천헌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터진 이 사건은 이게 이 돈을 누군가 받아갖고 민주당에서 선거 자금으로 썼나요? 그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정확히 사용해야 된다 이런 네. 뜻에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뇌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방송 이 코너 진행을 하면서 제 용어에 대해서도 또 수정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천 헌금, 공천 뇌물, 그 저희 뭐 다른 코너에서도 공천 뇌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미 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줄 논평까지 들었습니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